안녕하세요. 삶의 시인입니다. 2024년도 전국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이 공고됐습니다. 자, 지역인재 7급 수습이에요. 수습. 공무원 시험 선발시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수습을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을 합니다. 옛날에는 일본말로 견습이라고 썼는데 견습 일본말이거든요. 그래서 수습직원. 9급도 있죠. 지역인재 9급. 대상자가 다릅니다. 대상자 다르고 7급은 보통 4년제 학사학위 학사학위를 받는 사람들 중에 뽑아요. 자, 일단 그렇고요. 자, 뽑는 인원은 행정이 108명,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게 기술직을 이제 이름을 과학기술 바꿨어요. 기술직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있죠. 그 다음에 어디에 배치받을 수 있는 수습기관이죠. 수습기관 어디서 받는지가 나와 있고요. 인원수. 행정은 이제 108명, 네. 정중앙행정기관이라는 건 부처청 중에 가게 되겠죠. 그래서 총 인원이 175명입니다. 전체 해가지고 행정이 그 중에 108명이고요. 그러니까 기술직은 얼마 많이 안 뽑죠. 네. 자, 추천할 수 있는 학교가 학사학위 과정을 두고 학사라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모르더라고요. 4년제를 보통 학사라 그래요. 근데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대학. 근데 요건 안 돼. 사관학교 경찰대학은 안 돼요. 이게 특수목적대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요건 안 되고 방통대, 사이버대 다 된다. 네, 다 돼요. 자, 추천 대상자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 대상이 돼야 되고 추천 대상은 학교별로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수만큼만 추천하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험 보고 1차 필기 시험 보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제 추천 대상자가 안 되면 시험조차를 못 보는 거죠. 추천 대상자 안 되면. 그래서 이건 기준입니다. 기준. 자, 졸업자가 3년 이내. 예, 그래서 2001년에 졸업하신 분들부터 가능하다. 예, 그리고 현재 재학 중인 사람도 간다. 졸업 예정자도 되고 졸업자도 된다. 대신에 이제 25년 상반기 때 시작합니다. 바로 보통 한 3월에 할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2월에 졸업식들이 있으니까 건너뛰고 3월에 보통 하는데 그러면 2월 달에 졸업하시는 분들 1월, 2월 요즘 1월 달에도 졸업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졸업하고 바로 가능한 사람들부터 한다. 그래서 여기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미 졸업한 사람 상관없겠죠. 그죠? 자, 그렇다. 그 다음에 편입생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파일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하나는 PDF, 하나는 HWP로 돼 있는데 4개 중에.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보면 돼요. 1번, 3번인데 3번이 사이버 국가고시에 나온 거 얘기하는 거예요. 파일이라니까 갑자기 생뚱맞죠. 사이버 국가고시 공지사항에 보면 4개 파일이 있는데 1번, 2번이 같은 거고 3번, 4번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매뉴얼입니다. 추천 매뉴얼. 이게 더 자세해요. 그래서 뭐 구체적인 것들이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게 나아요. 저는 이거 지금 제도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 실제 이제 적용 받고 싶으신 분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학과 성적은 상위 10%,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10% 이내 이미 지난 거니까 이거는 지난 10% 이내고 예정자는 졸업 예정 석차 비율이 10%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다른 계열 다니는데 볼 수 있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학과를 다니잖아요, 여러분. 학과를 다니니까. 대학교니까 학과가 있잖아요. 학과가 이런 분야면 행정을 볼 수 있고, 공학이면 요걸 볼 수 있고, 자연계면 요걸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만약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자연계열인데 공학계열 걸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자격증이 벌써 1월 30일에 유예되니까 작년에 따놓으신 분 아니, 작년까지 따지지 않으신 분은 못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 찾아서 그냥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니, 그게 맞는 거지 뭐. 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한국사 검정제 대체입니다. 자, 영어는 5년인데 문제는 사전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이것도. 우리 국가직 7급, 5급 볼 때 사전 등록하죠. 네, 똑같이 해서 사전 등록했을 때는 5년 해서 2019년 거 다 되고 2019년 이후 거 다 되고 사전 등록했을 때는 사전 등록 안 했을 때는 2년이니까 언제예요? 원서 없을 때까지는 돼야 되니까 필기시험 전날까지 유예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2년 3월 이후에 3월 이후에 딴 거는 가능하겠죠. 2년 이내니까. 아니, 조회가 안 되니까 그때 지나버리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사전 등록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만약에 22년도 3월 정도에 딴 분 있으면 빨리 해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됩니다. 지금 사전 등록이. 사이버 국가고시 가서 하면 돼요.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여기 사전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고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제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2급 이상인자고 유효기간이 폐지됐습니다. 유효기간이 폐지됐기 때문에 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딴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대학별 추천 가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제한으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대학생이 와서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있잖아. 그러니까 학교의 입학 정원이에요. 입학 정원, 졸업 정원이 아니고요. 입학 정원이 정해져 있거든요. 학교마다 다. 그래서 여기 제일 큰 대학이 이제 12명까지만 됩니다. 12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공계 다 합치고 해서 12등 안에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누구? 선발에 참여하는 사람들. 내 하겠다 하는 사람들. 무조건 1등부터 12등을 뽑는 게 아니라 내가 선발에 참여하고 싶어요 하는 거 하는 사람들 중에 12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문계 뭐 자연계 뭐 공학계 다 해가지고 인문계란 게 웃긴다. 가면서 인문계라고 안 하는데 갑자기 생겨 인문계열 인문계열 맞나? 헷갈려. 자, 그래서 어쨌든 자 추천 대상자 선발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선발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12명 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대로 하는데 요게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나와요. 학교 홈페이지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서류 뭐 어쩌고저쩌고 내고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요. 원래 기다리고 있어야 돼. 원래는 이걸 알고 있던 이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스탠바이 하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1월 30일까지 이게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1월 중순쯤 되면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보면 학교회장 추천 심사 의결로 해갖고 그냥 서류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면접도 봐야 되고 그래요. 이거 나름. 네. 그래요. 여기 있잖아. 학교장 뭐 해서 평가 추천해라. 이건 학교장이 하는 거니까 그 관련된 공고가 제가 어저께도 몇 군데 찾아봤는데 어제는 이제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없더라고요. 근데 작년 거 이제 보니까 있더라고. 1월 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오늘 내일 뭐 해갖고 나올 것 같아요. 각 본인 출신 대학교예요. 그 다음에 대학교 다니시면 본인 대학교를 가야 돼요. 사이버 국가고시 아무리 봐도 안 나옵니다. 남의 학교 얘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선발한 다음에 그 선발자들 중에 시험 보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동일이는 2회까지만 추천 가능하다. 동일이는.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 또 받았어. 그럼 두 번이잖아. 내년에 못 받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게 졸업 후 3년 이내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최우수야 이 사람은 항상. 근데 매년 떨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은 2회까지만 돼. 세 번째는 딴 사람 주자 이거예요. 혼자서 너무 독식하지 말란 얘기야. 자,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2일이고요. 학교 담당자도 뭘 해야 되고 추천 대상자 본인도 원서 접수 진행해야 됩니다. 네. 학교 담당자가 이걸 밀어 넣어야 돼요. 네. 이 인원수를 밀어 넣어야 돼. 인원이 아니라 이 명단 같은 걸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서 접수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안 넣으면 안 뜬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안 된다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저도 접수해 본 적은 없어서 그때 되면 알게 되겠죠. 네. 자, 원서 접수 기간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에는 뭐 성적 증명서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왜냐면 이거 졸업 예정 석차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학교의 장이 보냅니다. 학교장. 그러니까 학교에서 보내는 거예요.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교가 알아서 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험은 3월 2일 날 보고요. 자, 시험은 필기시험 서류 전형. 아까 서류 전형이 그거야. 필기시험 합격자 하고 나서 이 사람 진짜 석차 그런지 뭐 졸업 예정 석차 만약 그런 거 보는 거고 세 번째 면접 시험인데 필기시험이 간단해요. 필기시험이 헌법 피셋이야. 근데 헌법은 60점만 넘으면 돼요. 뭐랑 똑같죠? 5급하고 똑같아요. 5급 1차랑 똑같아요. 그래서 5급 1차 때 시험 봅니다. 같이. 같은 날 봐요. 3월 2일이 5급 1차 시험 보는 날이에요. 피셋 시험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5급 보시는 분들은 이거 못 보겠죠. 그러면 이거 못 봐요. 같은 날 같은 시험이잖아. 못 본단 말이야. 자, 그래서 1차 필수 과목인 헌법과 피셋. 네, 헌법과 피셋. 근데 헌법은 60점 이상 되면 버리고 그냥 버리고 피셋 점수로만 결국 성적순으로 결정한다. 이 5급 피셋이 7급 피셋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리 공부하신 분 아니면 사실은 쉽지 않은데 지금 뭐 한 2달 남았나요? 한번 도전은 해볼 만하죠. 그래도 기회니까. 기존에 이제 공부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은 피셋이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상식선에서 해결된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진짜 천재겠지 뭐. 우리는 항상 공부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니야. 저는 아니까. 여러분은 다르니까. 7급은 좀 수준이 높습니다, 여러분. 네, 수준이 높아요. 근데 5급 피셋을 보기 때문에 이거 사이버 국가고시 가면 예시가 아니라 출제 문제가 있어요. 관연도 거. 2023년, 22년 막 있어요. 가서 뭐 하루 이틀만 풀어보면 알겠죠. 아, 내가 고득점 받을 수 있을지 못 받을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접시험 보고요. 아까 서류 전형 지난 다음에 이제 면접시험 보고 최종 합격자가 나오는데 이 지역 인재는 합격자 결정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광역 지자체 소재하는 학교 출신 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을 만약 했으면 사실 불리합니다.
서울에서 많이 합격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들이 많으니까. 아, 물론 공부한 사람이 많으니까라고 하자. 좋은 대학이 많다는 얘기는 빼고 공부한 사람이 많고 학교도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더 박 터지는 거예요. 10%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지방대, 지역대, 지방대라고 또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상대적으로 밀리잖아. 그럼 우리는 영원히 뭐 지역 인재 취급 안 되겠냐 해서 10%를 못 넘게 했다는 얘기야. 전체에. 그럼 아까 100명이면 10명 이상 행정직 못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그 다른 지역도 10명 들어가, 또 다른 지역 10명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회가 균등해. 예? 기회가 균등해.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아까 피셋을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가 이 서울에 있는 애들은 뭐 100점 맞으면 막 가령 예시예요. 뭐 하여튼 100점 맞으면 합격한다고 치면 가령 다른 지역은 80점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 추가. 동점자는 다 합격시킨대요. 자치단체 뭔지 알죠, 여러분? 이 정도 공부하시는 분이 모른다 그러면 그것도 넌센스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있고요. 가산점이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지난 거라 있는 사람은 넣지만 없는 사람은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딸 수 없어요. 산업기사 이상. 요 뒤에 붙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자, 근무는 25년 상반기 3월부터 보통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월부터. 그래서 그다음 2월 말까지 하고 발령 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1년간 수습근무 임용 심사 결과에 따라서 7급 공무원으로 된다. 국가직 7급. 자, 보통 우리가 7급 합격해도 요 정도 기간이 필요해요. 예. 뭐 대기 기간 하고 뭐 연수 기간 하고 뭐 그래서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비슷하다고. 근데 시험 과목이 피셋하고 물론 5급 거지만 헌법은 60점 넘으면 되니까 예, 그 정도만 가지고 뽑기 때문에 좀 간소화돼 있죠. 물론 학교에서 뽑혀야 되니까 학교에서 뽑히는 우수한 인력을 좀 넣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요거 왜 지금 설명하냐면 우리가 뭐 직업을 갔다 뭐 지잡대를 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마저 성적이 안 좋아. 학교 안 다니고 나는 지잡대를 다니니까 학교 안 좋아. 사실 이런 거 노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학교에서 1등 해봐. 과에서 1등 해봐. 그리고 피셋 공부 계속 하고 있었어 봐요. 그럼 지금 이제 7급 돼서 7급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길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대학을 가서도 노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지잡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꼴등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학사 경고 맞고. 그럼 지잡대라고 하면 안 되지. 애들이 하는 말이고 어쨌든 그런 데서도 꼴등하는 사람을 뭐에 쓰겠어요. 쓸 데가 없지. 그러니까 왜 스스로 그렇게 만드냐 이거야. 어떤 대학을 가서 원치 않아도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이거죠. 1등 한번 하면 이런 데도 들어올 수도 있다. 기회라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말고도 공기업 지역 인재가 있어요. 공기업 그 지역에서 뽑는 거 공기업. 그런 거에도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특히 중3들 고3들 중에 지금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보고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